여러분들 아침에 새소리 듣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아침에 새소리 듣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에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소리를 듣는 게요, 실제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역시 세상에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를 소개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예 앱을 만들고 그 앱을 통해서 사람들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앱에서는 새소리를 들려주면서 사람들의 감정 변화가 생길 때를 기록하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를 추적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직접 새를 보거나 새소리를 들을 경우 전체적인 웰빙 지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석 연구원인 라이언 하무드는 자연 근처에 있으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새소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서도 기분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제가 찾아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 정신과에서 어떤 진단을 받지 않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새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들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렇기 때문에 100% 저희가 믿을 수는 없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전반적인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에서는요,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요, 우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이런 자연 환경이 주는 이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공간들을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심지라든지 근처에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만드는 지원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고도 또 다른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의 칼튼대 연구팀에서는요,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건강상 이점을 조사한 기존의 자료들을 연구를 분석을 했습니다. 한 열 몇 개 정도 연구를 분석했는데요. 자, 이런 연구들에서 참여자들은 실험실 환경에서 야외 사운드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통제된 환경은 자연이 아니라 별도의 이제 실내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소리는 야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런 자연의 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요,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통증이 감소되는 등 건강 개선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소리도 포함이 되었고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드릴 때 쥐들의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소리가 어떤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어제도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여기처럼 통증 감소였던 이런 사운드들이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막스 프랑크 인간개발연구소 연구팀에서는 6분 정도 길이의 새소리를 듣게 되면 불안, 우울, 편집증 이런 것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개선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6분 정도의 교통소음에다가 사람들을 노출했을 때는 일반 실험 참가자들이 굉장히 높은 우울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울증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분이었는데 자연의 소리, 새소리를 들려주었을 때랑 6분의 시간 동안 교통소음을 들려주었을 때 두 가지 기분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새소리가 인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까마귀 소리라든지, 까마귀 소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데없이 들리는 까마귀 소리는 썩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아파트 베란다나 실외기가 있는 곳에서 들리는 그 비둘기 특유의 그 우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반적으로는 좀 반기지 않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우리의 인식에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까마귀는 예전부터 어떤 현명함이나 상서로움의 어떤 의미이기도 했지만요, 반대로 죽음의 의미를 가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비둘기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좀
많죠. 요즘은 좀 피해를 많이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반대로 또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까마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둘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게 비둘기 먹이를 주는 정말 달리기 하다가 그런 분 만나면 저 시겁하거든요. 안양천인가 어딘가 달리고 있는데 달리는 길에다가 보라매 공원이었다. 보라매 공원에서 제가 달리기 하는 길에다가 비둘기 모이를 이렇게 뿌려두니까 비둘기가 진짜 수십 마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근처를 지나가는데 걔들이 놀래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럼 저도 막 화들짝 놀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전 비둘기랑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똑같은 새이긴 하지만 이런 새소리는 또 반기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소리 하면 떠올리는 그런 맑고 청량한 소리들은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새소리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본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새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어떤 가설입니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주변에 새가 많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새소리, 특히 작은 새들의 소리에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작은 새들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어떤 평화로운 장면에 많이 사용되죠. 평화로운 장면의 상징으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면서 작은 새들과 새들의 소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요. 더더욱 이런 새소리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좀 큰 새들의 소리는 그렇게 편안함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큰 새라도요, 소리가 뭐 아름답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소리의 어떤 특징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피아노에서 특정 소리는 맑고 청아한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처럼 새들의 지저귐도 특정 주파수나 높낮이를 반복하거나 음색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유야 어땠든지 간에요.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새소리는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만 좋아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데요. 당연히 자연의 소리가 좀 좋겠지만 여러 실험들을 통해서는 인공적인 장치를 통해서 듣는 경우에도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는 결과들이 뭐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서 녹음된 소리를 듣는 것으로도 자연에서 뭐 듣는 것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앱들에서 늘 새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효과음들,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 소리를 자연에서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간을 잘 맞추시면 됩니다. 새 종류에 따라서 우는 시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여러분 집 주변에 많이 서식하는 새들이 많이 우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저희 집 근처에서는요,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부터 새들이 좀 많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또 그 타이밍 전후로 시작해가지고 새들이 많이 울기 시작을 하고요. 저녁에도 해가 질 때 그 타이밍에 새들이 많이 우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핑을 가서요, 이런 것들을 정말 확실하게 느끼는데요. 울창한 숲에서 캠핑을 하다 보면 진짜 알람 시계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해가 뜨는 시간에 새들이 막 지저귀는데요. 뭐랄까, 정말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이어폰으로 듣는 거는 양쪽에서 들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캠핑장에 가서 아침에 딱 해가 뜰 때는 360도 서라운드로 다양한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저귀는 소리가 나고, 그런 것들을 텐트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새의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면 진짜 세상 어떤 소리보다 이런 새 소리가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새는 도시에서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많은 새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도심지에 새가 많다면 물론 뭐 이로 인한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정서에는 또 좋은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심지 내에서의 생태계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자연 환경을 지키는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 여러분들 달리기 하실 때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새소리가 들리는 시간을 잘 맞춰서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시면서 달리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지만 또 가끔은 중간중간 이어폰은 잠시 빼셔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올린 영상 중에서요. 캠핑장의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의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오늘 쉬는 시간에 눈을 감고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마이크, 그러니까 뭐 보통 스테레오 마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저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할 때 그 일반적인 스테레오 마이크가 아니라 바이노럴 비치 마이크라는 좀 특수한 그 마이크를 씁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현장감 있게 그 현장을 그대로 담는 그런 녹음 방법인데요. 이런 형식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을 감고 가만히 들어보시면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소리들을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한번 자연의 소리와 함께 편안한 휴식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